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인이민 113주년이 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 전역에서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를 자원한 한인민 선조 102명이 갤리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지 1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5년 연방의회가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와 공동으로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리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주 한인의 날은 한인사회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평가와 자긍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인들이 미국 사회 다방면에 기여한 공로의 결과이고 모든 한인들이 그 주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강인한 국민성과 근면함으로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2, 3세들에게 미국 사회에서 더욱 성장하고 뿌리 내리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든 분야에서 한인들이 지도적 위치에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허정의 동포 담당 영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인 동포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주 한인 사회가 더 크게 발전해 차세대 한인들이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저지 기념식에는 뉴저지 지역 주요 정치인과 한인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대북 제재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제재의 범위를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원에서도 역시 초당적 제재 법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마르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메넨데즈 그레이엄 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루비오 가드너 안에는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관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제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코코 위원장과 두 개의 법안을 병합하는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등 한인단체 회원 20여 명은 어제 오후 맨해튼의 북한 대표부와 유엔본부 앞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뉴욕 유엔 북한 대표부 앞 20여 명의 한인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 수소폭탄 핵실험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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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필라협의회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한인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반인류적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측의 북한 제재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침묵하지 않고 그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규탄하는 오늘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달이 돼서 정말 거기에 대한 규탄이 확실하게 북한 당국이 알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위대는 유엔본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유엔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음에도 북한은 세계를 우롱하듯 다시 핵실험을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다시 저지른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핵실험을 규탄한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의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을 위한 투자회사 설립건에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승기 회장 개인의 이권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김석주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은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로부터 뉴욕 한인회관 건물 투자 유치건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사전 상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들이 모금으로 마련한 뉴욕 한인회관의 투자 여부를 마치 민승기 회장 본인의 개인 건물처럼 결정할 수 있냐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동포사회의 여론 수렴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민승기 회장이 회관 건물을 둘러싼 이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역대 회장단을 찾아와 회관 매매를 접촉했던 브로커가 회관역 건물 브로커와 동일 인물이라면서 당시 브로커들은 구매자에게 향후 뉴욕 한인회관 건물과 묶어 재개발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관 투자 재개발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산층 살리기가 주된 목표였다면 올해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로서 미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 미국을 위한 방향을 얘기하겠다며 4가지 과제를 던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안정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하고 미국의 안전을 지키면서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고도 세계를 이끌고 정치가 우리의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학자금 절감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이자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테러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철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어제 있은 신년 연설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거론하며 상속세 폐지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트렌튼주 의사당에서 진행된 약 50분에 걸친 연설에서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이뤘던 성과를 내세우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임했을 때 실업률이 9.8%에 달했지만 현재 5.3%까지 낮아졌고 민간 부문 새 일자리도 취임 이후 22만 4천 개가 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지난 6년간 세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차기 주지사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측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 주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저지와 메릴랜드주만이 상속세와 유산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주는 상속세와 유산세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후세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범적이며 성공한 청년 CEO라고 알려졌던 제약회사 튜링사의 쉬크랠리 몰락을 보며 그동안 몰랐던 제약회사들의 폭리가 폭로됐는데요. 이러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약값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CBS 머니워치는 미국 내 주요 제약회사들이 지난달부터 약값을 1.3%에서 최대 42.3% 수준까지 인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엘러겐과 합병한 화이저는 올해 첫날부터 수십여 개의 제품의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습니다. 특히 마취를 유도하거나 기관 절개 수술에 쓰이는 약물 주입 주사 큐리시는 42.3%로 가장 큰 가격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엔도 인터내셔널사의 진통제 퍼코셋 또한 1월부터 가격이 25% 올랐고 제약회사 머크의 알러지약인 클라리넥스와 당뇨약 자누비아 등도 지난해 각각 8.9%, 20.8% 인상된 바 있습니다. 국내 많은 제약회사들은 이전에 오래된 약들의 판권을 사들이고 가격을 인상해 남은 수익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써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합병도 약값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제품의 가격 인상이 미국 내 물가 등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격 폭등은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명 식당에서 TV나 잡지에서만 볼 수 있는 유명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는 18일부터 3주간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열립니다. 올해 레스토랑 위크에는 한인 식당을 비롯해 총 372개의 레스토랑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카페 분리, 노브, 트라이베카 그릴 등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1개의 레스토랑이 새로 참가합니다. 점심은 $25, 저녁은 $38면 3코스의 메뉴를 즐길 수 있고 음료와 세금, 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식당으로는 반, 가온누리, 한가위, 한잔, 크리스탈밸리 등 5곳이 참가합니다. 세계 최초의 다이닝 프로그램인 뉴욕 레스토랑 위크에는 고급 요리뿐 아니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의 예약이나 추가 정보는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이미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로 높였고 뉴저지주에서도 21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지난 11일 현행 19세인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 6월 승인됐기 때문에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에는 4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되고 전국에서 21세 미만 담배 구입 금지 규정을 시행한 주정부로는 하와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고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06년 18세였던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19세로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구입 연령의 상향 방안은 해당 소매업계가 크게 반대해왔습니다. 뉴저지 개솔린 편의점 협회 측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9세와 20세 연령층은 담배 구매 고객의 3%에 해당한다며 결국 업주 입장에서는 3% 규모의 고객이 끊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12월 12일을 한인 시니어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민 역사의 주축이 된 한인 1세들의 희생을 기리는데 카운티 정부가 뜻을 모았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매년 12월 12일을 한인 시니어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보드 미팅을 통해 기념일 지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오늘 비로소 카운티 주민들에게 최종 선포했습니다. 특히 113년 된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이민 1세들의 노력을 기억하자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우리 2세, 3세들이 나왔을 적에 이 어른들이 계셨었구나. 어른들의 그 sacrifice라든지 어른들의 그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는 거를 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뜻에서 제정했습니다. 이번 기념일 지정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반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특정 소수의 시니어를 위한 기념일이 공식 지정된 건 처음으로 그동안 한인노인회와 한인회 등이 추진해온 각종 시니어들을 위한 연례 행사가 카운티 정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해서 오렌지 카운티 처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그 의미의 날을 지켜간다면은 우리 동부사회에 크게 보람이 되고 힘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는 3년 전부터 OC 시니어 연합 대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강 세미나와 전통 무용, 노래 공연 등이 열리며 500명에 가까운 한인 노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 시니어의 날과 함께 이 행사가 열려 그 의미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너무 찬양 일색이라 과연 얼마만큼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빨간 스웨터를 입은 푸틴, 군복을 입은 푸틴, 곰과 포즈를 취한 푸틴. 모스크바에서는 요즘 다양한 푸틴의 사진이 박힌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 중에서도 새해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건 선글라스를 낀 푸틴이 그려진 티셔츠. They sell really well. Mainly tourists buy them, but our compatriots buy them as well. They love Putin. 푸틴 사진이 월별로 실린 달력 또한 인기입니다. 푸틴이 백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시작으로 꽃향기를 맡는 부드러운 모습과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운동하는 모습까지 다양한 분위기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모스크바의 최고급 백화점은 푸틴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남성용 향수를 선보였습니다. Ассоциация с лидером у большинства людей именно с президентом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лово лидер. И для нас также, собственно, когда стал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аромата. 향수병에 푸틴의 옆모습을 새긴 이 제품은 푸틴처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을 담았다고 자랑합니다. 인기가 과하다 못해 최근 인터넷에는 푸틴을 신격화한 황당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푸틴과 닮은 1920년과 1941년에 찍힌 러시아 병사의 사진을 두고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 뱀파이어란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이 푸틴이라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Maybe there's a conspiracy behind the conspiracy, because the conspiracy behind the conspiracy which is to further the mystique of Putin. 실제 찬양 일색의 푸틴 달력과 어록집 등의 제작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설도 있고 90%에 달하는 지지율은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방과의 대립각을 굽히지 않으며 지지층을 결집해 나가는 푸틴의 전략은 적어도 러시아 내에선 견고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뉴저지 한인상록회 정기총회에서 권영진 뉴저지 한인상록회 현 이사장이 제13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1981년 도미한 권 신임 회장은 현재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록회에는 지난 2012년 이사를 맡았고 2014년부터는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권 신임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상록회 발전과 한인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렌트 안정법을 위반하는 악덕 건물 소유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뉴욕주 의회는 어제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과도한 렌트를 청구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지금보다 크게 올리는 등 처벌 강화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도한 렌트를 부과하다 처음 적발되면 규정 금액을 초과한 액수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벌금이 10배로 올라갑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연방 예산안의 비상국경보안법에 따라 H-1B와 L-1 비자 추가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50인 이상의 업체는 기존의 2배가 넘는 각각 $4,000와 $4,50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SCIS는 지난달 18일 이후 서류를 접수한 해당 신청자 중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12일부터 보충 서류 요구 서한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남성 윈스턴 T. 웨이가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의 한 한식당과 입주자들을 상대로 지난달 15일 뉴욕주 맨해튼 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7월 21일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1층에 자리한 이 식당 건물 인도를 지나가던 중 건물 리노베이션을 위해 세워놓은 쇠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웨이 씨는 영구적으로 다리를 저는 등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겠으며 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여전히 구름 끼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